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들 좀 발표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먼저 조금 공유해 주실 분들 계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저도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 먼저 좀 짧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 저는 이번에 그 기대수 내적 공간 그 34강에 관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34강에 이제 그 교수님이 그 퀘션으로 좀 남겨놓으신 게 그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모든 이너 프로덕트를 다 찾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남겨놓으셨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딱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뭔가 답을 할 수 있지라는 이제 뭔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럼 이제 내적을 뭔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또 그 내적을 그 시메트릭 파이나이트 데피닛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뭔가 한 번도 그게 직접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도 직접 유도, 유도를 뭔가 좀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좀 뭔가 구체적인 약간 좀 예시부터 잡고 여기서 이게 왜 행렬로 표현되는지를 좀 그거 직접 적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해봤는데요. 어, 먼저 그냥 좀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R2에서 이제 U가 U1, U2, V가 V1, V2라고 이제 했을 때 내적을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이 U1, U2 플러스 3, 아니지. 3U2, V2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제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2003 V1, V2. 네, 약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를 이제 약간 내적의 가중치행렬? 약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어, 얘를 그냥 다 프로트로 정의를 했다면 이제 여기 있는 가중치 행렬이 이제 그냥 아이덴티티인 약간 이런 매트릭스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뭔가 이런 예시를 보고 내적을 어떻게 그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좀 일반화해서 적어볼 수 있을까라는 뭔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뭔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리니어 맵을 매트릭스로 표현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적이란 친구는 이제 기대수 영상에서 좀 언급됐다시피 바이리니어인데 얘도 그러면 약간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나? 라는 뭔가 좀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럼 이제 뭔가 리니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리니어의 관점으로 얘를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라는 뭔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냥 리니어로 한쪽 방향으로만 본다 하면은 어 이제 U를 E1에다 대입한 게 이제 U1 혹은 V를 E1에다 대입한 게 약간 V1 약간 이런 친구 이런 뭔가 맵을 본다면 이제 얘는
이 친구에 대응되는 뭔가 리니어 맵은 약간 이런 친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맵에 대응되는 얘는 0001, 약간 이런 친구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뭔가 잘 조합해서 이 궤적에 대응되는 뭔가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나? 라는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때, U를, 어, 이제 R2의 베이시스가, 어, 이제 E1, E2라고 이제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U랑 V가 저 E1, E2로 표현이 될 때, 약간 A1, 이제 U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V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뭔가 좀 가정을 하면, 이제 얘를 좀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다시 써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어떤 내적으로 이루어진 행렬, 그 다음에 여기 또 V에 이런 베이시스로 다시 표현되는. 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걸 뭔가 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친구는 여기가 그냥 바로 R2의 베이시스를 E1, E2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0으로 나오는 그런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 베이시스를 저기 E1, E2로 잡지 않고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벡터를 가져와서 표현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게 좀 궁금해서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미의 x1, x2를 가져왔다고 이제 뭔가 다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적어볼 수 있냐면 U1을 이제 A1 x1 플러스 A2 x2라고 가정하고 얘를 B1 x1 플러스 B2 x2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친구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짜르륵 분해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식을 다시 써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써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적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나오는 식을 다시 적어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내적이 뭔가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리스로 표현된다는 게 약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는 건가? 라는 뭔가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시메트릭하냐? 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건 이제 뭐 당연하게 시메트릭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대각성분을 그 기준으로 이만큼이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파지티브 데피니시냐라는 뭔가 좀 질문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행렬이 A가 파지티브 데피니시냐는 거를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X, A, X 트랜스포즈가 양수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그 내적의 그 성질에 의해서 같은 같은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이제 요 행렬을 A라고 둔다면 얘가 이렇게 적힐 텐데 이제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바로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적의 그 정의의 조건에 의해서 그냥 바로 요렇게 적히는 친구가 내적에 의해서 유도되는 매트릭스가 그냥 바로 포지티브 데피니시다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냥 실수해서 확인을 하고 뭐 복수수에서도 되나? 라고 그냥 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면 어, 이제 여기 개수가 복소수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 친구도 그냥 내적을 짜르륵 분해한 다음에 다시 뭔가 좀 써보면은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중간 과정 좀 생략하고 이게 컨주게이트. 그래서 그냥 여기 그 실수 부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그냥 매트릭스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시메트릭이고 네, 시메트릭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니시인 것을 뭔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해왔던 것은 그 복소수에서의 그람 슈미트였는데요. 근데 그건 그냥 완전히 그냥 좀 예시 몇 개 잡아서 계산해봤는데 그것도 나누는 게 그냥 좋을까요? 음. 어,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몇 개 그냥 예시 잡아서 그냥 복소수 필드가 복소수일 때 한 번도 복소수 벡터에 대해서 뭔가 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서 그냥 몇 개 예시 잡아서 해봤었는데 그냥 그 중에 뭐 하나 임의로 예시 잡아서 보면은 C3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고 이제 V1을 그냥 의미로 1, I0, 뭐 V2를 1, 0, I, 뭐 V3를 0, 1, 1이라고 그냥 잡고 그럼 이제 먼저 그럼 슈미트 프로세스를 그냥
쭉 따라 써보면은 처음에 U1은 V1으로 잡고 그다음에 U2를 V2 빼기 U1 되죠? 어, V2 U1 U1이 되고 이거 해보면 10i 빼기 이제 U1 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거를 컨주게이트 한 후에 닷 프로덕트를 해주는 거니까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2U1은 1이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U1이 1i 0 네. U2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U3도 똑같이 해보면 U2 내적 U2가 어 뭐 보면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3분의 2 곱해주고 그 다음 여기까지 해주고 다시 U1 쪽을 또 계산을 해주면 U1 내적 U1은 2였죠. 2 해주고 그 다음에 V3 U1을 해주면 V3가 011 011 그리고 U1 컨주게이트 해준 거 1 마이너스 I 0 해주면 마이너스 I 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I로 바뀌고 네, U1을 해주면 1I 0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해주면 여기가 3분의 I니까 0 플러스 6분의 I 플러스 2분의 I 1 어, 3분의 I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I니까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여기는 3분의 i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네, 해주면 3분의 2i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제 각각의 이제 서로 내적을 한 걸 보면은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 이제 서로 내적을 해주면 여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 그 서로 컨주게이트 해주고 그거 내적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랑 여기도 똑같이 네, 컨주게이트 해줘서 내적해주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여기랑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0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 선대 부분은 뭐 약간 여기 이 정도까지 좀 해봤고요. 그러고 이제 미적분학 그 풀면서 좀 궁금했던 점은 그 디스코에도 올렸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감마함수 적분 문제가 그 R2 R2를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바꿔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린더로 그러니까 R2에서 적분하는 법을 모르니까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바꿔서 실린더에서 적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이게 적분하는 게 이게 보면은 죄다 R2인데 이게 왜 도대체 실린더로 바라봐야 하는 거지? 라는 뭔가 좀 그런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실린더로 바라봐야지? 그냥 계속 뭔가 적분 보관 바꾼 거를 뭔가 좀 계속 봐도 그냥 R2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린더로 봐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네, 나중에 코멘트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왜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혹시 그니까 그 실린더로 바라봐야 한다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봐야 그 되는가의 당위성에 대한 그러니까 건가요? 왜 봐야 하는 그 당위성도 모르겠고 이게 네. 어떻게 실린더로 봐야 하는지도 약간 모르겠네. 음, 약간 근데 좀 그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 혹시, 다른, 네. 말씀하시죠. 지금 화면 좌표계처럼 혹시 실리는 좌표계지 않나요? 제 지금 미적분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구면 좌표계 바꾸듯이 그, 목소리가 조금 끊기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알려주셨을까요? 미적분 본지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구면 좌표계 같은 것처럼 미적분학에도 그 원통 이게 실린더 좌표계는 있지 않나. 우리가 쓰면 이제 변환해서 이제 해석,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차이 같아가지고 이제 변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어, 적분 중에서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부피 적분할 때 이렇게 실린더로 이렇게 쭉 넓혀가면서 하는 적분이 있잖아요. 회전체 적분할 때. 아마도 그걸 의미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R2를 이렇게 집요하게 적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점 더 넓혀가면서, 네. 그렇게 실린더처럼, 실린더의 아닌데, 쉘링이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창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원통 좌표계일까요?
네, 저, 그거, 네, 아마 그게, 아, 이걸 한번 봐봐야겠네요. 이거, 근데 그걸 원통 좌표계도 3차원을 표현하는 건데, 2차원을 저렇게 원통 좌표계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거 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 뭐 프로젝션 어떻게 시키는 게 아닐까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도.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뭐, 쓰면 저도 선형대수 조금 봤던 게 있어서 공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명서준 선생님 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은 조금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해보자면, 그, 그, 이제 저희 R2에서 그냥 되게 간단한 상황을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내적이라는 게, 어, 컴포넌트별로 곱해서 더해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요 개념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X라는 R2의 원소와 Y라는 라지 Y라는 R2의 원소가 있을 때, 어, 이렇게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타 1은 그 X축으로부터의 그 각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이 X랑 Y 둘 사이의 사이각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어 X축으로부터 라지 X의 각도와 Y축으로부터 X축으로부터 라지 Y의 각도를 빼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고 요 세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삼각함수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요게 지금 이제 이 X1의 표현이 되고 요게 지금 이제 Y1의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성립하는 거를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보여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뭔가 내적이라는 정보량이 길이랑 각도 이런 거랑 좀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혹시 가능한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봤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1,0이랑 0,1이 길이가 1이어야 하고 동시에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한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어, 받아들이고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부터 지금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이제 성질을 한번 그냥 실제로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C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은 내적해주고 밖에다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 본 거고
그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거 봤고, 얘 지금 그 R2에 대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 퍼미션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그 위치 바꿀 때 컨주게이트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일단은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성립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내적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나라는 거를 살펴봤었는데, 요 네 가지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표준 그 기저, 그니까 1,0, 0,1 기준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여기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고, 다시 분해해주면 이렇게 쭉쭉쭉 분해가 돼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행렬 버전으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을 기저와 개수들로 이제 개수의 합으로 이제 쪼개주고, 그거를 이제 내적의 성질로부터 이제 쪼개고 막 더해주고 막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고, 이게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적의 행렬 표현이라는 게 그 기저가 주어졌을 때,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서 봤다시피 이거를 좀 그냥 일반화하면 그 명산준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고,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의 정의로부터 이 행렬 표현을 얻었더니 지금 시메트릭하다는 건 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왜냐하면 요 두 개가 지금 같으니까, 아까 여기 3번 성질에 의해서 이제 얘 두 개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대각성분이 있고 이 두 개는 같아서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대칭 행렬이 이제 행렬 표현이 되는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 지금 포지티브 데피닛 부분만 조금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요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메트릭한 행렬이 이게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게 시메트릭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요 성분은 똑같고 대각성분만 다르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거는 임의의 난제로 벡터가 들어왔을 때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했을 때, 보장이 되나라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개는 추가적으로 가정을 해주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의 행렬 표현을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그 내적이 바뀌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어떤 벡터의 각도와 그 길이 이런 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 말은 내적이라는 게 내적의 행렬 표현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행렬이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어떤 특정 벡터의 길이와 각도 이런 게 변경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좌표 변환 행렬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표 변환 행렬도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저를 바꿔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내적과 섞어서 생각해보면 뭔가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좌표 변환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입실로는 그냥 그 표준 기저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베타라는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립이 한다 돼 있는데, 이 V1, V2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적을 말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컬럼 1, 컬럼 2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건 좌표 변환 행렬의 성질에 서 이렇게 성립이 되고, 만약에 제가 이 좌표 변환 행렬 어떤 V라는 임의의 벡터를 그 표준 기저로 표현을 해주고, 얘를 이제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해가지고 이제 내적을 해준 것과 U라는 벡터를 좌표 변환 행렬 통과시키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내적해 준 거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표준 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컴포넌트의 트랜스포즈 취해져서 곱해준 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좌표 변환 행렬과 그것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행렬 표현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적의 행렬 표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내적의 조건에 만족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이건 애초에 표준 내적의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 컬럼 1, 컬럼 2가 있고 트랜스포즈 해준 거여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순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줬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 컬럼을 x1, x2로 하고 이 컬럼을 y1, y2라고 해서 이거 실제로 곱해줬더니 여기에는 xi의 제곱을 다 더해준 거고 여기에는 yi의 제곱을 더해준 거 그리고 여기에는 xi, yi를 곱해서 더해준 것들 이렇게 근데 요게 그래서 실제로 시메트릭했고 어 이제 그 포지티브 데피닛 부분이 조금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뭔가 이제 그 디터미넌트가 이제 0 이상인 건 좀 보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중에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엄밀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애초에 저희가 출발한 게 요 지금 표준 내적의 그 정의에서부터 지금 어 이제 요 행렬을 뽑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닛 당연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베타라는 친구,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좌표 변환 행렬이 있을 때 이 베타라는 거를 2,0, 0,2로 잡고 이것의 좌표 변환 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지금 지금 이렇게 시켜준 거, 그러니까 아까 표준 내적 기준으로 이제 시켜준 걸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 2,0을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1,0이라는 좌표 체계에서 2,0으로 보내줬는데 이 2,0이 이제는 그 길이가 1인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표준 기저에서 그 이 원이 길이가 1이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조금 그냥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왜라는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0,1을 0,2로 보내줬는데 이게 1로 바뀌었고 이 두 개가 지금 직교하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요런 지금 그 내적 기준으로는 0이 되는 걸 보여서 실제로 요런 지금 좌표였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이제 모양이었다가 요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직교성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0,2가 길이가 1이 됐던 거고 여기는 원래는 이제 그 0,1이 길이가 1이었던 요런 체계인데 이렇게 바뀌었 거를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조금 더 non-trivial한 거를 보려고 이제 베타를 이제 조금 더 그냥 복잡하게 잡았습니다. 2,1, 3,1로 잡았고 얘 그 이제 좌표 변환 행렬을 구해줬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 잠시만요. 요게 지금 이거를 계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그 연습장에 적고 이걸 옮겨 적느라고 잠깐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똑같이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를 더해주면 여기가 지금 이게 아니고 트랜스포즈 곱해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주고 2,1, 2,1 곱했더니 실제로 이제 1 나왔고 얘도 1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직교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0,1과 1,0이 길이가 1이고 직교하는 좌표계였는데 이렇게 좌표 변환 행렬을 구하고 그 두 개를 트랜스포즈 해준 다음에 표준 내적 취한 거를 내적으로 줬더니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거는 내적이 바뀐다는 게 결국에는 그 길이와 각도를 바꿔준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거 하려면 뭔가 좀 그 좌표 변환 행렬 같은 거를 좀 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나이브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어 네. 근데 조금 허점은 있는데 그냥 요 정도의 지금 그냥 실제로 해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엄밀하게 증명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예시 잡고 해봤더니 이렇게 잘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더라 정도로만 좀 확인을 했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좀 같이 그냥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저 이거 계산으로 본 게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을 바꿨더니, 그러니까 관점을 바꿨더니 0, 2,0하고 0, 2가 이 내적 하에서는 이제 길이가 1이고 정규직교가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해봤고 그냥 뭔가 나중에 좀 뒤에 내용이랑
충분히 이어질 여지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또 보면 저도 이런 작업을 기세수 처음 볼 때는 진도 나갈 때는 이런 작업을 안 하면서 봤어가지고 그냥 약간 언어 쌓기 작업처럼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좀 네,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고 뭔가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이 남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파지티브 데피니시 될 조건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 내적 그 D1S, SD2 이렇게 잡았을 때 아, 네. 이거 여기 그러면 어디죠?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저 대각행 그 대칭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면 대각화한 걸로 바꿔서 그 고유값들로 그 파지티브 데피닛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것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요번 주에 시간을 많이 못 내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일단은 해본 것까지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요 페이지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서 이제 내적 표현처럼 쓰신 게 네. 이제 트랜스포즈 앞에 거 성분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뒤에 거 성분으로 써주셨는데 네. 요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이 내적을 지금 표준 내적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표준 내적이라면 그냥 사실은 여기에 트랜스포즈 취하고 그 벡터 두 개 곱해준 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요거의 아웃풋이 지금 그 2차원 벡터고 얘도 아웃풋이 2차원 벡터니까 그 두 개의 표준 내적이라면 한 개 트랜스포즈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는 약간 임의 내적인 줄 알고 저렇게 쓸 네. 수 있나 싶었는데 표준 내적이었군요. 네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그걸로 시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많이 정리는 못하고 그냥 시도했던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저도 지금 보여주신 페이지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아크랭스 정의 보면, 네. 내적이 숨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아크랭스에, 저희가 미적분학에서는 그 아크랭스 구할 때 거기 식을 그냥 다 아이덴티 매트릭스 줘가지고, 그냥 첫 번째 성분 미분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성분 미분 제곱한 거에 루트 씌워가지고, 저 인테그랄 한 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내적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말고 다른 걸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막 계산을 해봤었고, 그리고 또 저기 9, 9위에서 이제 그 아크랭스를 구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9위에서 이제 예시, 곡선 예시 몇 개 잡아서 그거 아크랭스를 구해보니까 거기 그,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좀 구하고 이제 그때 좀 결론을 냈던 게 임의의 공면에서 아크랭스를 구할 때 그 내적 주는 매트릭스가 약간 좀 시메트릭하고 약간 파지티브 데피닛처럼 약간 보이는 그런 그 매트릭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저 행렬이 내적을 줄 때 저 행렬이 약간 공간을 비틀려서 어떤 공면을 만드는 약간 그런 애구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직접 뭔가 약간 공간이 이렇게 또 보여주신 예시가 공간이 직접 찌그러지는 거를 또 본 것 같아서 어,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입실론에서 베타로 가는 걸로 잡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좀
베타에서 그거의 역행렬이 사실 베타에서 입실론으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어 제가 그래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0일이 원래는 이랬는데 이런 좌표 체계에선 0일이 어디 있지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좀 어, 네, 그런 것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짧게 또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아이패드 줌에 연결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아, 그 잠깐. 공유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네, 와이파이 쓰시나요? 네. 네, 그 공유를 누르시고 그 밑에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그 공유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거기에 이제 아, 상단에 보면 화면 문서 고급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아, 그 혹시 그 아이패드로 지금 줌을 접속하신 건가요? 지금 저는 데스크탑으로 하고 있고 이제 네. 줌을 아이패드에서 켜려고요. 아, 네. 그러면 줌 키실 필요는 따로 없고요. 데스크탑 그냥 에서 화면 공유 네. 누르시고 아, 거기에서 이제 그 공유 창에 들어가셔서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오, 고급이라는 차트 그 위에 보면 화면 문서 고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거기 고급 들어가시면 에어플레이를 통한 아이폰, 아이패드 그거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 그냥 혹시 아이패드로 접속해도 될까요? 이 줌 아, 방을? 네.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른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그 아이패드로 접속하실 때, 네. 그 처음에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아이패드 들어오기 그 직전에 내 오디오 연결하지 않은 그 칸이 있거든요. 그 선택하는 게 네. 있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그걸 선택하시면은 아이패드로 들어올 때 저 오디오가 아예 연결이 안 돼서 울림 현상이 안 일어나요. 네, 지금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궁금한 건데, 데스크탑이 윈도우여도 그 에어플레이 옵션이 뜨는 건가요? 제가 윈도우입니다. 오, 네, 그냥 그 같은 와이파이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공유가 됩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시 화이트보드 다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보이네. 어,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기대수 34강이었나요? 그걸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정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 어, 먼저 그 교수님께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시고, 일단 B가 어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필드는 리얼 아니면 컴플렉스를 쓴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너 프로덕트의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벡터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필드 스칼라를 내놓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오, 여기 선생님이 뭐를 쓰셨는데 지워도 되겠죠? 어, 그때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이제 벡터의 노름이란 게 있었고, 노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아무런 벡터를 하나 갖고 왔을 때 그거를 자기 자신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거기다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벡터 V의 노름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두 벡터 U하고 V를 뽑았을 때 걔네들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었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왜 수학에서 중요한지, 막 이너 프로덕트가 수학에서 막 자기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길이, 각도 같은 정량적인 어, 양들을 매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나왔던 게 이제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사실 요즘 이제 저희 스터디도 이제 위상수학에서 측도론까지 가는 게 어쨌든 궁극적인 방향성이니까, 어,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임의의 셋 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셋 위에 정의된 어떤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X에서 포인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두 개의 포인트를 넣었을 때 무조건 디스턴스가 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0이 나오는 유일한 경우는 P랑 Q랑 같을 때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P랑 Q의 거리를 쟀을 때 Q하고 P 사이의 거리를 잰 거랑 같아야 되고, 당연히 거리 개념을 추정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부등식이라는 이런 거를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임의의 세 점 PQR을 잡았을 때 늘 이런 게 성립하는 그런 함수 디스턴스 펑션 D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x, D를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교수님께서 이렇게 D, U, V를 이렇게 쓰시고 얘가 이제 벡터들 사이의 거리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실제로 이게 그 매트릭 스페이스 개념에서 등장하는 디스턴스 펑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직접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매트릭 스페이스를 논할 때 나오는 디스턴스 펑션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 과연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노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거에서 파생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턴스를 정의하면 그게 진짜 디스턴스 펑션이 될 것인가를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체크를 해보자면, 뭐 임의의 벡터 두 개를 벡터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뽑았을 때 걔네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 정의한 바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u-v라는 벡터의 노름이 될 텐데, 그럼 얘는 이제 u-v u-v의 이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일 텐데, 어 얘는 당연하게도 일단 0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요 안에 있는 애가 0이 될 텐데,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상 이게 0이 되려면은 u-v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랑 v랑 같을 때만 이게 0이 돼서 실제로 그 매트릭 스페이스, 아니 디스턴스 펑션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이렇게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해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메트리를 보면은 너무 이거는 자명하게도 그냥 어, 보여질 텐데, u하고 v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정의한 대로 재보면은 어, 이게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v-u, v-u. 그 이유는 이거를 그냥 실제로 전개를 해보시면은 당연히 얘네 둘이 같다는 게 보일 거고, 그래서 얘가 다름이 아니라 v-u고 얘가 v,u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디스턴스 펑션의 두 번째 조건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걸 보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지만 보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벡터들 간의 거리를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인 의미에서의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디스턴스 펑션으로서의 거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의한 이 정의상에서도 과연 성립할지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늘 성립하는 좋은 부등식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3번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보조적인 성격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는 임의의 내적 공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내적 공간에서도 다 성립하는 이니퀄리티로서 어떤 이니퀄리티냐면 V가 내적 공간일 때 아무런 두 원소를 뽑아도 어, 내적한 거에 절대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절대값이 U의 노름과 V의 노름을 곱해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고요. 어, 이거는 증명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걸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U 더하기 V라는 벡터의 노름이 삼각부등식 비슷한 어떤 U의 노름 더하기 V의 노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일단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거는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잠시 뒤에 보이도록 하고 먼저 이거를 보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U 플러스 V 노름의 제곱을 생각해보면 노름의 정의상 얘는 U 플러스 V랑 U 플러스 V의 내적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적의 리니어리티를 써가지고 다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U랑 U의 내적 더하기 U랑 V의 내적 더하기 V랑 U의 내적 더하기 V랑 V의 내적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의 성질 중에 이렇게 순서를 뒤집으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붙는다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얘는 결국에 U의 노름의 제곱일 거고 더하기 U랑 V의 내적 더하기 U랑 V의 내적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더하기 V의 노름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지금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고 얘도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인데 서로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컴플렉스 넘버랑 컴플렉스 넘버의 컨주게이트이 있을 때 걔네 둘을 더하면은 실수부의 2배가 나온다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지금 써보자면 그래서 얘는 U의 노름의 제곱 더하기 U랑 V의 내적한 거의 실수부의 2배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복소수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실수부가 그러니까 그 복소수의 크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Z의 복소수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복소수에서 성립하는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어필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부등호를 이렇게 써보면 그럼 얘는 2 곱하기 U랑 V의 내적 더하기 V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적이 있으면은 내적의 크기 관계가 이런 식으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눌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일단 했으니까 여기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주면 U의 제곱 더하기 2U V 더하기 B의 제곱 해가지고 이거 그냥 완전 제곱식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U 플러스 V의 노름이
u 더하기 v 이하다. 이게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왜 이 3번이 보여지느냐?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임의의 UWV를 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뽑았을 때 우리가 디스턴스를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U랑 W의 사이의 거리가 U랑 V 더하기 V랑 W 이렇게 눌린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U-W의 노름이 U-V의 노름 더하기 V-W의 노름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U-V를 A로 놓고 V-W를 B로 놓으면 그럼 얘네들도 어쨌든 지금 B의 원소일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A 더하기 B의 노름은 U-V 더하기 V-W의 노름이 될 거고 결국 걔가 U-W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A는 그냥 U-V의 노름이 될 거고 B의 노름도 그냥 V-W의 노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 사실에 의하면은 A 플러스 B의 노름이 A 노름 더하기 B 노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U랑 W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걔가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U, V 더하기 V, W. 네, 그래서 디스턴스 펑션을 이렇게 이렇게 정의된 노름을 통해서 정의한 D라는 함수가 디스턴스 펑션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이제 이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간단히 보여보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내적 공간에서 U랑 V라는 벡터의 내적을 한 거의 절대값이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건데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본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R에서 R로 가는 어떤 P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T라는 실수가 주어질 때마다 T 알파 U 더하기 V T 알파 U 더하기 V 이 T 알파 U 더하기 V라는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한 값을 돌려주는 그런 함수 P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가 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알파는 어떤 수냐면 이런 그러니까 알파랑 U랑 V랑 내적한 거를 곱했을 때 그게 U랑 V를 내적한 거에 절대값이 되도록 하는 어떤 복소수 알파를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알파가 늘 존재하냐 그런 거를 물을 수가 있겠는데 뭐 U랑 V랑 내적을 한 게 지금 어쨌든 필드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복소수든 실수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소수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복소 평면 위에 이렇게 U랑 V를 내적한 그 복소수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결국에 알파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그냥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실수축으로 내리게 해주는 그 요 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를 이럴 때 그냥 e to the 마이너스 i 세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이 관계를 만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알파를 늘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알파에 대해서 어, 이렇게 P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적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과 내적했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P of T라는 함수가 뭐가 됐든 늘 0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는 내적의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내적의 리니어리티를 써가지고 다 풀어 써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 써서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인자에 대해서 스칼라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는 컨주게이트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써주자면 t 곱하기 알파 복소수 제곱 곱하기 u의 노름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풀어 쓰자면은 t 알파 uv 그 다음에 요렇게 풀어 쓰면은 t 알파 스타 v u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B의 노름의 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어, 일단 아까 알파를 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했으니까 무조건 알파의 절대값은 복소수로서의 절대값은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름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얘를 좀 심플리파이해서 적어주자면 여기 t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u 노름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아까 알파를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를 잡았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결국에 그냥 둘 다 u, v의 절대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2t 곱하기 u, v의 절대값 더하기 v 노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p of t가 결국에 t에 대한 2차 함수꼴이고 2차 함수가 어떤 t를 넣든 간에 0 이상이 될 조건은 그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0 그 판별식 0 이하인 조건을 써주면 b제곱이 지금 4 곱하기 u, v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c를 해보면 4u 제곱 v 제곱이 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나와야지 2차식이 늘 0 이상의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4 그러니까 양변에 4 나눠주고 잘 관찰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원하던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했던 거는 이 슈바르츠 부등식 때문에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아이고,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걔가 실제로 그 매트릭 스페이스 위에 있는 디스턴스 펑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노름을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자명하게 그다음에 그로부터 인듀스 되는 이런 식으로 인듀스 되는 디스턴스 펑션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매트릭 스페이스이기도 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이런 디스턴스 펑션이 있고 걔가 실제로 매트릭 스페이스 위에서의 디스턴스 펑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주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면 매트릭 스페이스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너 프로덕트가 중요하고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뭐 거리 개념이라든지 길이 개념 이런 거를 논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물론 교수님이 그 렉처 그 동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적고 넘어가셨는데 걔를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실제로 거리 함수가 되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했어야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의 수열 같은 게 수렴한다.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p, n이 p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이미 매트릭 스페이스 위에서 하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들의 수열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어떤 벡터들의 수열이 있어서 걔가 어떤 벡터로 수렴한다. 그런 벡터들의 수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상수학 쪽으로도 이제 계속 스터디가 진행되면 될수록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뭐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로부터 인듀스된 토폴로지가 있고 그러면은 뭐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이 뭐 오픈셋이냐 클로즈셋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구조가 부여가 되면은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수학적으로 컨텐츠가 풍부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그 매트릭 스페이스가 컴플릿하다는 얘기를 뭐 해석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임의의 코시 수열이 있을 때 걔가 컨버전트 하면은 그 매트릭 스페이스를 우리가 컴플릿하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진 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매트릭 스페이스이기도 한데 그 매트릭 스페이스가 심지어 컴플릿하기까지 하면은 뭐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의 예시로는 뭐 Rn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인듀스된 매트릭 구조가 컴플릿하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해하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게 아마 그 승진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랑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연습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가 있더라고요. 프리드버그 선형대수 책에 나와 있는 문제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 V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람 슈미츠 프로시저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orthonormal basis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orthonormal basis V1부터 Vn까지 이걸 이제 orthonormal basis라 했을 때 다음이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V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X하고 Y의 이너 프로덕트를 해요. 그럼 걔랑 뭐랑 같냐면 어, 어,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을 때 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정해주면은 그, 그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된 필드 그 FN으로 가는 이런 코오디네이트 펑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V의 원소 V가 이 베이시스 베타 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A1 V1 더하기 AN V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V를 넣었을 때 이 FN의 원소 A1부터 이 N 튜플을 뱉어주는 그런 코오디네이트 펑션이 자연스럽게 존재하잖아요. 그 V의 베타를 정해줄 때, V의 베이시스 베타를 정해줄 때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원래 공간에서 원래 이너 프로덕트를 한 게 그 뭐 x의
이 오토노멀 베이시스 위에서의 코에피션트를 읽어줘서 fn으로 보낸 그 fn의 벡터 phi 베타 x랑 phi 베타 y를 그냥 fn에 있는 자연스러운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냥 fn의 원소 그, 그 표준 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fn에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표준 내적을 이렇게 괄호 프라임이라 쓰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적이 사실 복잡해 보여도 그냥 올토노멀 베이시스에서 그 개수들을 읽어준 그 벡터들끼리의 그냥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랑 늘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혹시 참고하실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프리드워그 섹션 6.2의 엑서사이즈 15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게 약간 보조 정리격으로 보여야 되는 게 임의의 올토노멀 베이시스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가 아니죠. 올토노멀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베타가 지금 올토노멀일 때, 이 관계가 늘 성립을 한대요. x랑 y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이너 프로덕트 사이에 지금 요 썸을 끼워 넣은 듯한 그런 관계가 늘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얘를 이제 파세발스 아이덴티티라고 하고요. 파세발스 아이덴티티. 이거를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본 스테이트먼트를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올토노멀 베이시스니까 x를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 y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특성상 이 xi 개수들이 굉장히 간단한 표현을 가지는데 그냥 xi가 사실 x랑 vi의 내적이고 yi가 y랑 vi의 내적이 되는 게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간편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자면 그러면 x랑 y의 내적이 x, vi 곱하기 vi 여기는 인덱스를 뭐 i라고 쓰고 여기는 인덱스를 j라고 쓴다면 y랑 vj의 이너 프로덕트 vj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 또 이제 이너 프로덕트 리니어리티를 써가지고 시그마를 다 밖으로 빼주면은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 xi yj 바가 되겠죠. 얘는 왜냐면은 뒤에 있는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죠. x vi 그다음에 y vj인데 얘는 튀어나올 때 스칼라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줘야 되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 있는 애들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vi vj 이렇게 될 텐데 얘네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니까 다름이 아니라 델타 ij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썸을 다 해주면은 i랑 j랑 같을 때만 살아남으니까 그냥 x vi y vj의 vi의 컨주게인데 이너 프로덕트 성질 중에 하나가 얘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vi y 그래서 팔세발스 아이덴티티가 증명이 되고요. 이거를 증명하면은 이제 얘를 보일 수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승진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보여보자면은 저희가 보이고 싶은 그 본 스테이트먼트를 증명을 해보자면 어, 사실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파이 베타 x가 결국에는 이 x라는 벡터를 오소노멀 베이시스 베타에 대해서 전개한 그 개수들을 fn의 원소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결국에 fn의 원소인데 각각의 엔트리가 x를 베타에서 익스펜션 한 코이피션트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x, v, n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네. 마찬가지로 y의 코이피션트를 읽어가지고 fn의 원소로 간주하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걔네들 간에 이제 얘네들은 다 fn에 사는 애들이니까 fn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보면은 파이 베타 x랑 파이 베타 y의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i는 1부터 n까지 x, v, i 그다음에 y, v, i인데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에서도 이거 컨주게이션 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걔가 이렇게 되고요. x, v, i 또 뒤집고 컨주게이트 취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파세발스 아이덴티티 방금 우리가 증명한 거에 따라서 얘가 그냥 x, y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한 거는 이미의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랑 이너 프로덕트가 아무리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아가지고 x를 오소노멀 베이시스에서 익스펜션에서 코이피션트 리드 그 읽은 그 벡터 fn의 벡터랑 y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한 fn의 벡터를 그냥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 해준 거랑 값이 사실 같다. 그래서 그냥 이너 프로덕트를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좌표 변환을 잘 해주고 나서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 해준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아까 승진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V를 R2로 놓고 X랑 Y의 내적을 어떻게 해주셨더라? X를 스탠다드 코디네이트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죄송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고 X랑 Y의 내적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X1, X2 4분의 1, 0, 0 Y1, 네. 이렇게 주고 그럼 얘네들의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아보면은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2, 0, 0, 2.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x랑 y의 이너 프로덕트가 그 x를 베타 위에서 읽은 그 코에피션트 들로 이루어진 벡터들끼리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 한 거랑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는 2,0 y는 0,2면은 2,0이랑 0,2를 이너 프로덕트 원래 공간에서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얘가 1이 나오는데 걔가 그러면은 이게 1,0이 나오고 그러니까 x를 오소노멀 베이시스 상에서 그 읽은 벡터가 1,0이 나오고
y를 오소노멀 베이시스 상에서 읽은 게 0,1이 나오니까 얘가 그냥 1,0이랑 0,1의 스탠다드 이노 프로덕트랑 같기 때문에 1로서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맞는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그게 이게 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 혹시 다른 분들 중에 그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저는 증명하는 버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좀 되게 자기적이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혹시 좀 자연스럽게 그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 귀납법으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귀납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뭔가 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 저는 보면서 좀, 야, 이게 좀 뭔가 결과 정해놓고 그좀 구체화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코멘트나 네, 있으실까요? 아까 그 이너 프로덕트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신 거에서 그 매트릭 스페이스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루디네로 각할 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매트릭 스페이스가 동치라고 들었던 건데 이거 맞나요? 매트릭 스페이스가 유클리드 스페이스랑 동치라고요? 네네. 그 오, 디스턴스가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닌 매트릭 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컴팩트 셋 위에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모임 이런 것도 이제 매트릭을 이런 식으로 주면은 걔도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니까. 근데 얘는 저기가 아니죠.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매트릭 스페이스의 예시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말고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나중에 측도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뭐 L2 스페이스도 얘도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 네. 그리고 얘는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되고 뭐 그건 이제 저희가 차차 측도론까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알게 될 거지만 어쨌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말고도 매트릭 스페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아까 컴플릿이면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그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이 그 RN에서 그거는 코시 수열하고 그냥 수렴이 같을 때가 RN 스페이스고 보통 어떤 수열이 컨버전트 하면은 매트릭 스페이스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 위에서 걔가 컨버전트 하면은 그 수열의 코시인 거는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그런데 이 컨버스가 성립하는 거는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코시일 때 컨버전트 한 게. 그리고 요런 게 성립하는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한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뭐 그런 거의 그 예시로서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RN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질문 잘못했는데, 그, 호시 수열이 수렴하는 거랑, 그냥 수렴하는 거랑 동치일 때가, RN 스페이스에서만 있다가, RN 그러니까 스페이스에서만 호시, 되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 두 개가 같을, 그러니까 호시 수열이 수렴한다는 게, 그냥 수렴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이려면, 네. 이 수열이 존재하는 공간이 무조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RN 스페이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매트릭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에는 RM 말고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컨티뉴어스 펑션들도 그렇고 L2 스페이스들도 그렇고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 아, 그 코시 수염에 수렴하고 그냥 수렴하고 이제 동치인 게 여러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아래는 아니고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연습 문제를 좀 다시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대수 4기였나요? 교수님이 그때 다변수 해석학 문제 7문제를 연습 문제로 주신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제가 받아와서 그 디스코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끝나고 나서는 그 복서 해석학 그 연습 문제를 또 주신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1차적으로는 다변수 해석학 문제 7세트 그거를 다음 주부터 좀 풀면 좋을, 그건 지금 제가 바로 찾아서 그 디스코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 복수 해석학을 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 선형대 수학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진도 나가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선대 쪽은 그 이제 목표 자체가 그 언어는 한 번씩 다 봤다는 가정하에서 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가능한 최대한 R2에서 구체화하고 맥시멈 넘어가도 R3 정도만 봐라고 하셨어가지고 구체화를 꼭 이제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다음 주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진행에 있어서 좀 그 따로 이제 제안을 주실 거나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일변수 적분도 사실 아직 좀 이렇게 막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많긴 한데 뭔가 다변수 적분 보면서 또 같이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변수 적분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다들 괜찮으실까요? 혹시 아니면 좀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듣고 가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일단은 그러면 다변수 적분 네네. 이사연 아, 선생님. 네. 저 그 일변수 8번 문제 조금 네. 해보려고 했는데, 네. 값 자체는 이제 힌트 써서 하면은 뭐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 풀이급수의 기저를 확인하는 작업,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와서, 혹시 뭐 완전 해결은 아니더라도 중간 과정이라도 하신 선생님 있으면은 약간 도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노트를 디스코드에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읽고 같이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조금 바빴어가지고 많이 못해서 네,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그 힌트 써서 풀면 사실은 좀 풀리는 거는 몇 줄 안 돼서 그냥 금방 이렇게 쭉쭉쭉 풀리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의 여부를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그것도 킵해두고 좀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제안이나 이제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기대수 영상 몇 개 보는 거랑 다변수 연습 문제 풀어보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러면 그 박연수 연습 문제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그냥 되는 만큼만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네, 그,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은 이번에 지금 34번 봤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거를 보고, 각자가, 네, 좀 이제 그, 공유해 주실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한 편 정도, 그리고 다변수 해석학 문제 될 수 있을 만큼 풀기, 그리고 아까 이사 선생님이 그 제안 주신 그 부분도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서, 혹시 좀, 그거는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노트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코드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세 개 정도 일단 킵해 두고요. 혹시 또 다른 것도 뭐 있으시면 제안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네네. 포리에 급수 말씀하신 게 그 저번 주 그거인가요? 그 네, 이승재 선생님께서. 네, 그거 네, 맞는 그거. 것 같습니다. 그 E2D 그 지수함수 꼴로 나오는 베이시스가 실제로 적분했을 때 정규직 기억이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저희 레벨에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네, X 뒤에 있는 그 흑사인가요? 그 뭐라 했죠? 네. 하여튼 그 아, 이상한 크시 부분, 기호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정수가 아닐 때가, 그러니까 정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음, 모든 음. 실수에서 되냐 그건데, 그게 모든 실수에서일 때 고려할 때 이게 뭔가 GPT한테 물어보면 그 전에 그 임재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게 그 디렉 델타 역할한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디렉 델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네,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한 며칠 전에 그냥 막 해볼라 했는데, 네,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마지막 문제 타원 적분도 명선 선생님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 네, 제가 교수님, 그것도. 네, 네.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원래 그걸 의도하고 낸 거라 하더라고요. 이거 풀리면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교수님 강조하시는 penetrating example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딱 그 예시라고 어떤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리만의 복수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는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안 풀리면 그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네 저도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치안적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뭔가 네. 그냥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러니까 저희끼리 뭔가 최대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교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뭔가 다 느끼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의도가 숨어 있구나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뭔가 넘어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뭔가 다 알아차릴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 그 어느 선에서 그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그 다변수 적분 끝나고 한 차례 정도 그리고 복수 해석 이제 과제 좀 보고 한 차례 이제 요청 이제 좀 이렇게 조인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이제 의도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나오게 된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한번 좀 풀어보고 최대한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 할 때 좀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좀 해보고 그 불편함들을 좀 잘 간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질문 드리니까 되게 오늘 아침에 저는 인공지능 수학 그거 이제 했었는데, 그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설명은 잘 해주시길래,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다변수 적분까지 좀 하고, 복수 해석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지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 같이 요청을 드리죠. 네. 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면 듣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풀 때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 불편함은 좀 남겨둔 채로 네,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일변수적분보다 훨씬 문제 쉽다고 하셨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막,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한번 네. 해보시고, 같이 해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네, 안 되는 건 좀 그냥 남겨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다들 바쁘시니까 너무 그 분량에 이렇게 좀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오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해오시지 말아주시고,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레코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